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수시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의 유형과 방향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대학별로 면접의 유형은 다 다르죠. 개별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집단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별 면접을 보고 있긴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기록부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또는 발표 면접, 다 다른 면접들을 보죠.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 면접과 생활기록부 면접을 함께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것이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제시문 면접을 보는 학교들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좀 유형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발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를 누락시켰거나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시간에 만회할 수가 있는데 이 발표로 딱 끝나기 때문에 발표하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교양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물론 모든 교육대학교가 교직, 교양, 인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교직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학교들은 그 어느 학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교직 상황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서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직 상황,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의 문제를 뽑아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인데 이 시사 이슈는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만일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가 시사 이슈가 출제되는 학교라고 한다면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를 꼼꼼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이슈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수월하지만 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사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기만 컨설팅 모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만 컨설팅 모토는 아래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네 가지를 꼭 집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학생들이 이 네 가지를 보면 바른 자세, 정선된 언어, 적합한 답변, 그 다음에 대화하듯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도 본 강의에서는 7가지 정도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벌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지 또 손이 어디에 둘지 모르고 얼굴을 만진다든지 이런 태도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인데 태도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칠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것 이외에도 6가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기만 컨설팅에서 잡은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수님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서는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돌발 질문이 내가 잘 모르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를 때든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죠. 천장을 본다든지 바닥을 본다든지 이거는 자신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님의 눈을 보고 심지어는 잘 모르는 질문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된 언어에 대해서도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요즘 학생들 문자 많이 하다 보니까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면접장에 가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이 거친 언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줄임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얘기할 때 야자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적합한 답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어떠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는 것은 많은 학습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자신이 질문을 듣고 경청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좋은 게 아니죠. 교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시문 같은 경우에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서류 기반 면접에 있어서는 질문을 제대로 경청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숙제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적합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짧게 단답형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할 때는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인데요. 자,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대화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과 시험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과 대화를 하고 나온다라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 가장 좋은 면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답형, 주장만 하는 것은 피해라 라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나쁜 면접이죠. 자, 그 다음에 주장만 하는 것을 피해라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장은 잘해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부분을 해야 논리적인 답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항상 2갈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미갈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자, 2갈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단 구성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까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더 나는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단 구성과 4단 구성으로 또는 더 나가서 5단 구성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는 2단 구성이 제일 잘할 수 있어. 5단 구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본인이 선택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2단 구성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3단 구성은 결론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3단 구성이고요. 4단 구성까지 간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답변하는 과정성에서 모순점이 있을 수 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때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4단 구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단 구성인데요. 자, 기반 컨설팅에서 현장 수업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5단 구성으로 처음부터 수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5단 구성을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수 있게 훈련이 되는 학생들은 3단이 됐든 4단이 됐든 2단이 됐든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단 구성으로 연습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5단 구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장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이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론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단 구성은 두괄식 답변이 아니라 양괄식 답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뭐 3분, 4분 길어지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괄식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양괄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교수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해 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적합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이나 상식들이 있어야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는 해마다 어느 교육대학이 됐든지 어떤 전형이 됐든지 간에 돌려가면서 끊임없이 출제되는 문항이다.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나만의 교사상,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이 교사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관련,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학교폭력 관련 이런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교사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관련 문제가 됐든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답변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으니? 라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의 방향성은 다름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학생도 다 교사인 여러분들의 학생이기 때문에 다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문화 가정 학생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어눌한 학생들이 있죠. 이 다른 것을 어떻게 같음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 폭력 관련 창의적 교육, 또 교육 방법 관련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창의적인 교육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창의적 교육 방법은 다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 뭐 구성주의 교육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주입식 교육, 대학 입시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이 주가 되고 있죠.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간 학생 입장에서 초등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주입식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교육을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관련해 있어서는 요즘 많이 대두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통일교육, 독도교육 해야 된다, 코딩 교육은 의무화됐다. 요즘은 AI 교육이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중요하다. 환경교육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은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이해해야 되는 장애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다양한 교육들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또한도 방향성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서 어떤 부분이 좋은 방향성인지를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장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을 때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